팔로우 더 파티와 문재양표 대동사회 좌파 독재 이데올로기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민주파리들이 독재의 상징으로 부른 국가주의 이전에 독재의 상징은 공산 독재 용어인 당성과 당파성이었다. 70년대 반공담론으로 나타나 1990년 이전까지 존재한 이 담론에서는 소련 공산주의라는 외부의 신앙이 민족을 오염시키며 존재했다는 반공민족 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담론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첫 번째, 김영삼 정권이 정권적 차원에서 반공민족주의를 뒤엎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맹 공산당원의 소련 영향성이 있다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여 문맹 공산당원이 소련 공산주의를 읽지도 않은 만큼 따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 문재양 정권은 의도적으로 보여지는데 중공 시진핑의 대동사회 담론을 포함하여 중공의 일당 독재 체제 지배 코드를 모방하는 흔적이 반복된다. 시진핑 중공의 대동사회가 일당 독재의 정당화이듯 문재양 정권의 그러한 담론 모방은 독재사회로 국민을 길들이는 적응 훈련처럼 느껴진다. 반공민족주의를 기어이 무너뜨리고 민족주의가 좌파가 주류였다고 말하는 분들의 판단을 차용해서 바라본다면 레닌, 스탈린의 크렘린 궁을 제2의 명나라나 청나라로 바라본 신종교 양반들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들에게 반탁반공은 일제시대 내내 항일 공산운동에 공작금을 지원한 소련 공산당의 은혜를 저버리는 짓으로 파악된다. 조선공산당 운동사에서 당성과 당파성은 시족 중심의 귀족사회제의 영웅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과거 한반도는 동성촌 불악이 일반적이었다. 동성촌 불악의 귀족계급의 노예계급은 강제적인 복종이 강요당했다. 영웅은 귀족이 죽어서 나타난 신이었다. 대동신앙은 유불선 등 다양한 종교적 표현으로 나타나나 결론은 시족 사회의 족장급의 일반 민중 계급의 절대 복종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에 사회구성체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다. 군사독재라는 것이 어떠한 사회구조 양식으로 작동되느냐 하는 분석이다. 미국의 식민지 사회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절반의 봉건주의라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자본주의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2020년에 사회구성체 논쟁을 한다면 어떠한 평가가 나타날까? 조국과 윤미향으로 나타나는 무당 정치인의 독점적 지위가 핵심에 오를 것이다.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이름난 정치인의 대중을 줄세운다. 무당 정치인은 곧 서열제로 존속하고 자기 아래에는 아래 서열로 자기를 높이는 치어리더즘에 해당되는 유튜버가 자리한다. 좌파 독재는 대중들의 일반 욕망을 독점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매수 정치로 포획한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겐 사고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정치는 험난한 현실을 넘어서는 안락의 세계로서 무릉도원 유토피아 장사를 반복한다. 정치는 국민 대중이 낚일 때까지 반복하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따라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들을 낚기 시작하면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 발언을 차단한다. 군사독재는 전두환, 허문도 등등 민주정의당 때의 권력 꼭대기나 박정희, 차지철 등 공화당 때의 권력 꼭대기를 국민에 노출시켰다. 그때는 먹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가주의의 자기 정당 환원거에 충성을 과시하면서 지원금을 노렸다. 지금은 김대중이 대외적으로 공시한 민주통일이란 깃발을 통한 호남 연고자 결집은 분명하지만 그 권력 꼭대기는 국민들에게 잘 노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이 잘 아는 사람들은 바지 저고리일 확률이 높다. 민주화운동이라 불린 1972년 이래의 모든 행동은 북한 천도교 청우당과 연결된 종교통일전선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이라 불릴 수 있다. 실제적 자유민주주의 추구자들은 소수파였고 그들은 4.15 부정선거 관련 세력으로 특정할 수 있다. 군사독재는 모든 것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노출된 유교적 왕권제였다. 좌파독재는 대부분의 요소가 국민들에게 은폐된 유불선이 결합된 왕권제였다. 군사정권 때의 국가 중심의 단결로 투명한 원칙 대신에 좌파독재는 권력 상층을 차지한 귀족의 자의적 욕망에 신분서열적 복종이 강조가 된다. 일제시대의 노론 양반 사회의 조선공산당 운동은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일제시대 항일 사회주의 진영의 창조파 영역은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닐 것이다. 전부 합쳐서 10% 양반 계급 중에서 전투성 높은 사회주의 영역은 숫자적으로 국민의 대다수와는 거리가 대단히 멀 것이다. 군사독재 때에도 대동사회란 이름하에 다양성을 억눌렀고 좌파독재도 마찬가지다.
군사 독재는 국가 중심의 대동사회라 대한민국 건국 인정 세력과 반대로 가지 않지만 좌파 독재는 오랫동안 금지가 된 대한민국 건국 반대운동, 씨족 사회의 대동사회로 나타난다. 그것이 당성과 당파성인 것이다. 조선왕조 붕당 정치 게임으로 딱 각이 잡히면 각 진영의 말단 바람잡이와 말단에 입이 나타나는데 상층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합리적 이성에 맞춰진 다양성이 공존하는 계기는 없다. 권력과 연결된 순서가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이 지배할 뿐이며 다양성을 폐쇄할수록 귀족들의 안녕함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군사독재처럼 권위주의는 아니겠지만 먹물들의 신분사열제이면서 마피아로서 먹물들이 지배한다. 그들의 목표인 고려연방제의 완곡 버전인 분단체제론의 결말이 달성될 경우 권위주의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제일 꼭대기에 차지한 귀족 마피아의 국민의 동의받지 않은 자의적 행각을 추구한다. 4.15 부정선거에서 조혜주, 양정철의 설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각 분야의 북한 천도교청우당, 지휘 의혹의 신종교인이 포진하고 이들을 세계교회협의회가 바티칸 성당이 기독교라 오인하여 지원하니 정말 당혹스러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반공 권력은 좌파들의 친일파 문제제기로 허물어졌다. 반면에 좌파 독재 권력은 가짜 기독교 문제제기로 무너질 것이라 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